올해 초 경기도 이천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기간제 선생님을 빗자루로 폭행해서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다시 높아졌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무려 2만 6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교사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 등의 각종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에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상근 변호사를 채용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정혜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의 교권 관련된 이야기를 상담도 해주시고 네. 보호도 해주시고 전담 상근 변호사로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3월 말에 이제 임용이 되셨다고요? 한 달 조금 넘었군요. 네. 네. 어떠셨어요? 그동안의 네. 기간들이. 네. 제가 일을 시작한 네. 시기가 아무래도 학기 초이다 보니까 네. 아직 많은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지난 접수 내용도 파악을 해보고 일선 학교에서 전화 오는 상담을 접해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네, 이력도 맞습니다. 있으세요. 그래서 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에 지원을 하게 된 남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사로 일을 하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3년 동안 재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변호사로 다른 아이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도 제가 교육 현장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늘 많았고 네. 현장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제가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방안을 찾다 보니 마침 서울시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공고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네. 전문성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전문성도 발휘하시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스승을 얘기할 때 늘 그러자 곧 스승의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네. 스승을 얘기할 때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사실 저희 시대도 그림자를 밟지 않는 그 수준은 아니었지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의 권리,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교권이라는 것이 기존에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교육한 권리, 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말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교권이 무엇인지, 교권 침해가 무엇인지 다소 모호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입법 예고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정상적인 수업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더해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요구한다거나 지시에 불응한다거나 이런 것도 모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서 구체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이런 말도 좀 끔찍하네요. 네, 어떻게 선생님을 대상으로 그런 일을 할까? 그런데 이렇게 교권 침해 시에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접수한 사안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네.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고 화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예. 네. 단순한 폭언이나 지시 불응 같은 사례는 당사자 간 화해나 조정을 이끌어내는 편이고 이외에 정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파악이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실제로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법률적인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되고 어떤 그런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조정이 잘 되고 그러는 것이 좋겠지만요. 네. 이제 그것이 안 될 경우 법률적 판단을 받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문 활동 외에도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병행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도 사전적
밖으로 이제 예방적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을 네. 하고 있어서요.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한 연수나 교권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관련 교재 개발 등은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교원분들이 이제 또 뭐 방학이 길어서 선생님들은 좋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만 교육이나 이런 연수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늘 곳에 연수. 예, 그런 곳에 이제 교권과 관련된 법률적 지위와 행동에 관한 이런 게 이제 좀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예. 아마 그 필수적인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예. 관련 과목들이 많이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제 내용적인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직접 교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예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지금 교권에 대한 인식이나 그 교권 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재직했던 때도 사실 예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네. 어려운데요. 사실은 기존에 저는 침해 사례를 비교를 할 때 이제 단순히 심각해졌냐라고 물으면 단순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교육 현장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외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 비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심각하다 많이 그리고 미온적인 대응, 기존의 미온적인 소극적인 대응으로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교육 현장이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소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아졌고 그리고 그 촌지와 같은 이렇게 부적절한 관행도 많이 사라진 것에 비해서 기존의 교직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던 부분 그리고 강압적 건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러한 인식 개선이 변화 속도에 따르지 못해서 기형적인 형태로 표출되면서 사안도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정혜민 변호사님이 이제 교사 생활 하실 때하고야 뭐 큰 오랜 기간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릴 때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네, 가졌을 네, 때에 네. 비하면 그죠. 그때는 네, 네. 선생님에 대한 이게 선생님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리 보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네, 네, 굉장히 이제 그렇습니다. 어려워하시죠 그런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네. 대상으로 선생님의 긍정적인 건의가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네. 그것이 어떤 강압적인 건의로 오해를 하게 되면서 부정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네. 교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는 그러게요. 선생님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네. 느꼈습니다. 하실 일이 많네요. 네. 그래서 그런 교권 침해나 선생님들의 어려움 또 법률적 상담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교권 법률 지원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로 정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이 교권 법률 지원단과는 어떤 차이 또 어떤 다른 역할을 하시나요? 네, 그 교권보호 관련해서 법률지원단이 기존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문 활동을 서울시 수행하셨는데요. 교육청 네, 산하에 네, 있는 겁니까? 소속으로 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외부의 비상근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근체대 전담 체제의 장점을 살려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초기 대응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전담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교권 법률 지원단과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서울시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는 어떠한 곳인지 좀 더 자세한 네. 설명 좀 네. 해주실까요? 그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2013년에 개설이 된 기관이고요. 네, 거기서는 이렇게 제가 하는 법률 상담 이외에도 전문 상담사님께서 피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맞춤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그리고 네.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담당 장학사님께서 절차를 안내해 주는 등 간단히 말해서 교권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혜민 변호사님 그러면 교권보호지원센터 안에 계신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법률지원단도 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그건 다르습니까? 센터 안에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교육청 내에 조직되어 있는 네. 법률지원단입니다. 그렇군요. 네.
교권 붕괴에 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전에 저희가 학생 때는 또 사실 선생님들을 좀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지만 또 학생의 인격권이 사실 일부 또 보호되지 않은 측면도 또 있어요. 네, 여러 가지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는 이 교권 붕괴 현상이 대단히 심각한데 급격하게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네. 지금부터라도 해결 방안을 사회적으로 교육계에서 찾는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네, 조금 말씀하신 네. 교권 붕괴라는 단어가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네. 합니다만 변론으로 하고 뭐 어쨌든 현재 교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고 그런 현상을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점이 분명하지만 저는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 현장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어떤 상호 신뢰가 무너진 것이 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 교권 침해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입법적인 보완인데요. 현재 학교 폭력과 관련한 법률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예방 특별교육 이수 정도로밖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예,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재 조치가 입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저는 이것은 해결 방안이 네.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네,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되면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의 어떤 그 교사들의 어떤 권위와 관련된 침해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지금 교권보호지원센터 내 전담 변호사님은 정혜민 변호사님 혼자입니까? 네, 제가 전담하고 예, 있습니다. 처음이셔서 앞으로 좀 더 다른 분들이 좀 더 오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네. 그렇게 여쭤보는 것은 법률적인 것들을 교사분들이 상담하고 네. 해결을 해주시거나 혹은 이제 정말 법정으로 가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도 그거를 이제 거기까지만 안내해 주시지 그거를 이제 대행해주거나 끝까지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잖아요. 아마 개별적으로 다 제가 대리를 해드리긴 어려울 그러니까요.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그 법률지원단과 같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활동하시면서 또 이제 조금 더 필요한 그 인력 수급이 있다면 또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정혜민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원하는 교사들 법률 자문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와 직통으로 유선 상담이 가능한 번호가 3999-400이고요. 간단한 법률 자문은 통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방하시거나 학교 방문을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내 전문 상담사님, 장학사님도 계시니까 네. 그 부분도 같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오신 길에요. 사실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뭐 참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물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고도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특별히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교권과 관련해서 좀 보호해 드릴 수 있는 혹은 이런 것들은 좀 도를 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혹시 좀 어떤 게 있을까? 네. 최근에 조금 많이 접수되는 네. 사례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예. 기관에 복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보통 민원을 많이 제기하죠. 네,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어떤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성립하면 저희가 뭐 법적인 절차를 조언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성립요건을 이렇게 구성요건을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본인들은 아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다 그런 일을 당한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네. 많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민원 제기를 하실 때에도 조금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직접 당사자와 어떤 상담을 하신 이후에 제기를 하시는 등의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SNS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좋은 소통의 채널이긴 하지만 네. 사실 확정되지 않은 얘기들을 막 퍼나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나가고 나면 자 잘못된 걸 본인이 인지하더라고 해도 가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담을 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동영상 촬영, 뭐 이런 사진 촬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혹시 좀 이제 SNS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사진들이 유포되거나 네. 내 얼굴이 나온 사진들이 어떤 상황으로 편집이 되어서 유포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초등의 경우에는 사실 휴대폰 같은 것들이 많이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예. 입장인데 또 중고등은 다른 체제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내에서 어떤 절차적인 네, 방안을 네. 마련을 하는 그런 것도 것도 시스템이 네, 지금도 시스템이 있겠지만 필요할 조금 것 더 같습니다. 강화할 필요 있어 네, 보이네요. 네, 네. 예. 네. 자, 지금 변호사님이 소속이 서울시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소속이 돼 있으시고 네, 여러 네, 가지 활동을 지금 그렇습니다. 이미 네.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각오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 교육활동 침해 관련한 문제는 결국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저는 그게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을 둘러싼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니까요. 교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또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제재 대응 조치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교사분들은 오늘 설명해 주신 교권 침해 교사 법률 자문 신청을 통해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정혜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